예, 안녕하세요. 1편 영상에 이어서 2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1편 영상을 찍고 거의 바로 찍는 거예요. 음, 제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33살 때 비교적 되게 젊은 나이에 이게 발병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마 제가 한 40대에 만약에 이게 이렇게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만약 40대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저 맨 처음에 저 입시미술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도 그냥 갑자기 아마 30대 후반이신가 그럴 때 40대 초반이신가 그냥 학원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심장이 멈춰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젊어서 기운이 있으니까 그걸 그때 깨어나서 이걸 이겨냈지. 그러지 못했으면 아마 그냥 그대로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제가 얼마 전에도 기사를 몇 번 접했었는데 딱 한 32에서 33세, 한 32에서 34세 정도 뭐 딱 이 나이에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때를 잘 넘겨서 오래 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제 작품들하고 연결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으로 답답하다라고 숨이 답답하다고 느꼈던 게 고등학생 때였어요. 16세 때, 고1 때. 그러니까 제가 고2 때, 그러니까 중2 때까지 키가 170이었다가 중3 때, 중3 때 이제 한 177로 크고, 그러니까 제가 중1 때 155였거든요. 중1 때 155였고, 중2 때 170이 됐고, 이제 고1 때, 아이고, 고1 때가 108, 178인가? 178cm인가 그랬고, 고2 때, 고2 때 180? 그리고 고3 때 181? 군대 갈 때가 182였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랬는데, 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컸잖아요. 근데 고1 때부터, 숨이 답답했어요. 이게, 어떤 의도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뼈대는 되게 튼튼해요. 뼈대는 튼튼. 근데 제가 혈관이 얇고, 그리고,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병약하다고 해야 되나? 병약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 겉으로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이겨내려고 운동을 많이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쪽은 굉장히 이렇게 좀 퉁퉁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체격인데 저희 어머니 쪽은 되게 가늘고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덩치가 너무 커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엔진은 작은데 엔진은 작은데 덩치가 너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뭐 2학년 때나 뭐 그 정도까지는 내 몸이 불편하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운동신경이 없어가지고 운동을 잘 못하는 건 있지만 내가 뭐 숨 쉬는데 답답한 것도 없고 뭐 소화불량에 걸려본 적도 없고 소화도 항상 너무 잘 됐고 제가 또 되게 잘 먹거든요. 몸이 안 좋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몸이 커지고 나서 그랬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중2 때부터인가 2인가 3때부터 고2 때까지 지하에 살았어요. 저희 집이 이제 단독주택이었는데
제가 혼자 지하에 살았어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 굉장히 몸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곰팡이, 곰팡이랑 같이 살고, 그리고 지하가 습하고 어둡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그때는 당시에는 뭐 제가 잘 느끼지 못했지만 몸에 굉장히 안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게 악영향도 있고, 그리고 이때 제가 만화를 준비를 한다고 해서 고1 때 매일 밤샘을 하고 진한 커피를 마셨어요. 믹스 커피죠. 믹스 커피 이걸 막 두세 개씩 마시고 막 초콜릿도 많이 먹고 했거든요. 근데 이때 1년 동안은 그거를 막 엄청 먹었는데 이 이후로 한동안 커피를 아예 못 먹었어요. 너무 진하게 그걸 많이 먹었는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로 음, 그 숨이 답답해진 현상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몸이 안 좋아진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제일 큰 거는 저의 이런 원래 몸의 그 심장에 비해서 덩치가 너무 커진 게 아닌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숨이 답답해졌는데 이때 병원을 가도 의사 선생님들이, 제가 식명생을 걸려도 가서도 안 믿어주는데 네가 아플 리가 없다. 네, 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뭐 검사도 안 해주시고 그냥 신경성일 거다.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뭐 이런 말만 해주고, 뭐 제가 아프다 그러는데 진작에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는데 전혀 안 아파 보이고 하는데 무슨 뭔 헛소리냐, 꾀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다라고 봐요. 물론 제가 지금 작품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아프다고 사람이 병약하게 보이고 다닐 건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동정이나 아니면은 저 사람이 아프구나라는 거를 어필할 수는 있겠지만 아프구나라는 걸 어필해서 뭘 하겠어요. 예, 사람이 좀 깔끔하고 예, 좋은 외모를 가지고 살아야겠죠. 네. 근데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아픈 게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안 아파 보이는 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요. 뭐 아파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때부터 저의 반대의 법칙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숨을 쉬기 위한 연구가 시작됐어요. 이게 숨이 답답한데, 그러니까 이 연구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오늘 연구를 하다가 시간이 나면은 또 연구를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숨을 쉬기 위해서 뭔가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아이고 오늘 잘 안 됐네. 내일 또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해답을 찾아내야 돼요. 해답을 찾아내는 게 바로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숨은 지금 계속 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좀 잘 안 됐네. 이거 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해야지가 아니라 이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공부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뭐를 하든 이게 사실은 항상 가장 주된 주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뭐 이거를 보고도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개념이나 아니면 모든 거를 제가 안 해본 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거의 아마 수천 수만 개를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왜 반대의 법칙이 시작이 되냐면은 제가 답을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초반에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5분짜리일 수도 있고
뭐 한 길면 한 2주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잖아요. 와, 답을 찾아냈다. 역시 이거구나. 다시 써볼게요. 답 있으면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5분만 될 수도 있고 2주까지도 이게 먹힐 수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면은 답이,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고 해야 되나? 답이 아니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또 다른 해답을 찾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에 되게 반복인 거예요. 답을 찾아내도 답이 아니고, 이게 정답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고. 근데 이게 사이클이 되는 게, 내가 예전에 했었던 답을,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로, 그림을 그려야 되나? 잠깐만요. 이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두껍게.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 부분에도 답이 이렇게, 아이고, 요렇게 있었고 요렇게 있었고 뭐 각각 다른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은 아, 이 답이었나, 아, 이게 아니네, 이거네 하다가 다시 일로 돌아와요. 그러면 그래, 역시 그때 그게 답이었어 했는데, 얘도 하다가 또 안 돼요. 그러면은 얘가 다시 또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얘랑 이렇게 콜라보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세 개가 만나기도 하고, 다시 또 옆에 있는 얘네들을 연결하면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기도 하고, 얘네랑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연결이 돼보기도 하고, 저렇게 연결이 돼보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밖에 있는 게 만나면은 이렇게, 아이고, 이러면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그려놓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희 사회 같지 않나요? 우리 사회. 근데 이게 뭐 짧던 길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은 뭔가를 제시를 하면, 아, 이거 되게 좋다라고 하잖아요. 뭐랄까, 뭐 종교 같은 것도 그렇고, 아니면은 사회 제도도 그렇고, 뭐 철학적인 것들도 그렇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나한테 딱 들어맞는 게 있지만 그 한 가지의 정답으로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면은 안 되는 것들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아이를 교육하는 방법 중에서 그런 게 항상 유행했던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애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구나라고 대답을 하래요. 아, 그렇구나. 네가 그랬구나. 옛날에 무한도전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보면은 그럴듯해요. 아,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하면은 애들한테 뭐 그렇구나라고 하면은 좋대요. 그래서 실제로 해가지고 했더니 막 와, 진짜로 좋아요, 효과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애들은 우리 엄마가 왜 저러지, 무섭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분명한 거는 그거가 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잊혀져요. 아, 이게 아니네. 근데 물론 또 그 안에서도 뭐 반대 업체에 의해서 그걸로 지금까지 쭉 하는데 계속 잘 되는 분도 있어요. 네, 세상은 다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다가 또 다른 거를 찾아내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한동안 이게 열풍이 확 불다가 이게 또, 아, 이건 또 아니네 하면은 또 더 보완될 수 있는 게 딱 생겼다가, 아, 이게 또 아니네 하다가 다시 또 옛날로 돌아와서, 아, 옛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막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지만 실제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기보다는, 왜냐면은 내가 처음에 이 생각만 한 거랑 이러한 많은 생각들을 거쳐서 다시 이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쵸?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음, 이거 어떻게 하죠? 다시 다 지워지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은 새끼손가락 끝에다가 한번 집중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뭐 이게 제가 정당성을 부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은 오늘은 가슴 쪽에다가 숨을 집중을 해봐야지. 아니면 오늘은 내가 소화제를 먹어봐야지. 아니면 혈관 확장제를 먹어봐야지. 아니면은 발가락에 힘을 주고 있어봐야지. 아니면은 머릿속으로 저쪽에 지구의 중심을 느끼면서 있어봐야지. 아니면 척추를 한번 꼭 곳곳이 세워봐야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깊은 생각을 해야지. 뭐 제가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들을 하고 이것들을 믹스를 시키기도 하고 그런 게 사실은 기억 안 나는 것들도 엄청나게 많기도 하고 이게 2차원적이나 말로 설명하기도 참 어려워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하는 거는 그래서 최근에는 돌리면서 턱걸이를 하는 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팔의 유연성과 이 심장과의 연결성이 되게 큰 것 같아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영상을 찍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영상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이것도 유튜브에 업로드를 뭐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뭐 하는 것들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러한 심장의 숨이 답답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러면서 세상과 닮아 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그리고 여기서 반대의 법칙이 생겨난 거죠. 이 한 가지 때문에 반대 법칙이 생겨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반대 법칙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관성이 있느냐 라고 보시면은, 근데 뭐 심장 얘기는 하다 보면은 끝이 없는데, 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작품과 연관성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전에 뭐지? 심근경색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랬지만 그 후에는 조금 더 확실해졌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또 갑자기 왜 이런 생뚱맞은 게 나오나 싶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지금 말로써 나열을 해서 그렇지 이게 2차원적인 과정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삶은 3차원적이고 생각의 구조도 사실은 3차원이거든요. 이걸 2차원적으로 하려다 보면은 되게 좀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하게 되면은 마음을 봐야 되잖아요.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도 나중에 그냥 마음이라는 글자만 쓰면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영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마음,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해야 되는데 마음 가는 대로 하지 않게 되면은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로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 제 인생이 좀 그렇게 살아온 것도 있지만, 머리로 이게 맞는데 내가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99% 아닌 적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뭔가 답이 내려지잖아요. 답이 내려지면은 저도 그 단어 안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내 말대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은 그게 꼭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뭐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저 사람도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보니까 나중에 역시나 사기를 치고 가거나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뭐 사람 간의 관계도 그래요. 아무튼 근데 이 위화감이라는 게 심장,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이 위화감이 있으면 심장이 그러니까 제대로 안 뛰어요.
그전엔 그게 심장이 제대로 안 뛰는 느낌인지 몰랐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도 순간순간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때 심장이 신호를 줘요. 이렇게 그냥 좀 쉽게 얘기할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하죠. 내가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렇게 하려고 할까? 근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심장이 신호를 줘요. 이게 저의 어떤 뭐 진심과 연관이 되는지 좀 그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무튼 뭐 마음 속에서의 뭔가 가로막는 게 생긴다.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신체적인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게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몰랐는데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어, 그림을 그릴 때 심장이 신호를 줘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아닌데, 그러면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아픈 거예요. 사실 지금도 조금 지금 몸이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이거 헤드셋을 쓰고 방송을 하는데 이 헤드셋이 귀를 너무 눌러가지고 이거 방송 녹화를 오래 하면은 되게 머리도 아프고 몸이 안 좋더라고요. 마이크를 하나 새로 사든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헤드셋도 되게 머리가 안 아픈 헤드셋이라고 해서 좀 꽤 비싸게 선물을 받은 건데 헤드셋이 되게 아파요. 네, 암튼 심장이 신호를 줘요. 그러니까 그림도 그렇고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될 때, 그 되면은 이제 심장의 소리를 기울여서 작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뭘까라고 하는 것에 이게 심장이 좀 도움을 준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무튼 제가 오늘은 제 심근경색이 왔었던 사연과 제 작품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기서 제가 파생되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영상을 또 하다 보니까 20분이 넘어가서 이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전시를 많이 하는 이유나 작가로서의 목표, 아니면은 뭐 여타 여러 가지들이 연관이 많이 돼요. 연관성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아팠던 것들, 그리고 연구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개인전들도 그렇고, 개인전들이 꼭 순서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개인전이 지금 개인전에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이야기들이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사실은 저도 영상을 만들거나 글을 쓸 때도 어떻게 풀어드리고 어떻게 해야지 전달이 될까? 라는데 조금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은 제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거나 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거가 실제적으로 3차원인데 2차원적으로 제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왜곡이 되게 많아요. 오해가 생길 소지도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좀 이게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순간순간 그림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요 말씀드린 제가 심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이후로도 연결이 되니까 다음 이야기들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은 제 작품을 이해를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